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 조우재 수의사님과 함께하는 건강하게 키울래 시간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에 관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수의사님도 반려동물 입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키운 적 있어요. 오. 우리는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옆집에 새끼를 낳아서 낳아서 이제 한 그냥 마리를 갖고 데려오는 경우도 네. 있고 아니면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렇게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음. 다양한 것 같아요. 입양하는 강아지가 건강한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보통 새끼 강아지를 입양한다라고 하면 눈곱이 덜 끼고 그다음 항문이 좀 깨끗한 애들, 활력이 있는 애들을 찾아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근데 이게 얼마든지 이거 제거할 수 있거든요. 아. 항문도 깨끗이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봐가지고 알수 있게. 확인을 하기에는 조금 물음표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요 애가 어떤 어미로부터 나왔고 초유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있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게 훨씬 건강한 애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일 것 같고요. 네, 모견을 알아야지 좀 그런 그렇죠.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입양하는 시기가 우리나라 네.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음. 적어도 4개월 이상. 걔네들이 분양이 됐었을 때 좀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젖을 빨잖아요. 네. 초유를 먹어야지 엄마로부터 항체를 받기 때문에 건강해지거든요. 동배들과 같이 지내면서 네네.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놀기도 음. 하고 뭐 어미젖도 서로 빨아먹고 이러다가 이제 사료 까드득 씹어먹을 네네네. 때쯤 그렇게 되면 행동학적인 문제라든가 영양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 어미 젖을 떼기도 전에 위치가 자꾸만 네네네. 바뀐다라고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다가 항체도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질환이 생기게 되면 생명이 이제 앗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 입양할 때 필요한 준비물 같은 건 준비물은 제일 처음에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마음가짐. 가장 중요한 제일 것 같아요. 중요해요. 새로운 생명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내 생활 패턴이 다 바뀌는데 그렇죠. 얘 때문에 밥 주려고 더 일찍 들어와야 되고 얘 때문에 산책시키고 오줌 이어야 돼서 네. 회식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바꿀 텐데 그게 가능한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네. 얘를 사랑해주고 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진 않는지 마음가짐이 일단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 요 애가 머물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죠. 네, 환경 조성이 돼야 되죠. 네네. 똥 싸고 오줌 싸는 공간이라든가 밥그릇 줄 공간, 물 먹는 공간 그리고 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 네. 이런 것들을 가족과 상의 후에 모든 것이 정해줘야 되겠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용품들이에요. 용품. 밥을 주려면 밥그릇이 있어야 되고 네. 물을 주려면 물그릇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목욕을 시키려면 강아지용 샴푸가 있어야 되고 털을 말리려면 브러쉬가 종류별로 그리고 놀아주려면 장난감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애를 잘 보는 부모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예, 10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에 초보 아빠는 뭘 하겠습니까? 공부? 뭐 딸기 공부하죠. 사오고 네. 복숭아 사오고. 그런 것도 하지만 당연히 하면서 공부도 그렇죠. 하고.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줘야 되지? 진짜 어떻게 알아요? 젖병은 어떻게 물로 뭐 데우지? 중탕은 어떻게 시키지? 그다음 진짜요? 온도는 어떻게 확인하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미리 다 해놓는 거죠. 그래야지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듯이 그쵸. 강아지들도 새끼 강아지면은 그 정도의 생명체거든요. 요 애를 어떻게 케어할지, 응급 상황 시에는 뭐 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거나 먼저 키워 보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배워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 해도 100% 준비는 아닐 거예요. 7, 80% 정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입양을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에는 네. 브리더분들이 네. 분양을 할 때 네. 심사를 해요. 아. 인터뷰를 또- 봅니다. 당신은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 집은 어떻게 살아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버세요? 왜냐면 얘를 평생 지켜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세요? 이런 것들을 다 꼬치꼬치 물어서 네네. 요 정도 되면은 우리 집 애를 분양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음. 이렇게 해서 입양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외
사례처럼 그 인터뷰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이 그쵸.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게 꼭 음. 제도가 좀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네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요즘에 지자체에서 많이 하지만 이런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좀 더 발전시켜서 미리 키우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미리 문화교실도 교육을. 그쵸 만들면 네. 나중에 개나 고양이를 입양을 했을 때 아.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하게 키울 내역을 매번 보시면 그쵸. 당연히 거의 뭐 공부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죠. 엑기스만 담겨 있죠. 사실 그럼요. 비법이죠. 그렇다면 이제 반려동물을 갓 입양해 왔을 때 잘 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 일단 초유를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음. 확인을 하고 초유를 먹어야 될 시기라면 어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용유가 따로 있습니다. 강아지용 분유가 따로 있어요. 주는 방법은 사람이랑 많이 비슷해요. 분유를 젖병에다 타서 체온 정도로 맞춘 온도로 해서 저어준 다음에 손등에다 떨어뜨려서 온도를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쫄쫄쫄쫄 초유를 주는 기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줘야 되는 기간이다. 그러면 강아지 고양이용 분유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체가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예방 접종 그리고 사료를 줘야 될 때도 얘네들이 사료를 못 부숴 먹는 애들이 있어요. 치아가 제대로 발달하지 아직 않은 애기여서. 그래서 물에 불려서 먹게끔 해주는 그런 배려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좀 스트레스 받지 그쵸. 않도록 또 아, 도와줘야 이거 될 것 있어요.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랑을 하게 되면 진짜. 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안 와봤다 저 사람이 안 와봤다 이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입양하고 나서 우리 집에서 2주 정도는 사료하고 물 주는 거 외에는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본능적으로 찾거든요. 자기가 편안한 공간, 오줌 싸는 공간, 자는 공간. 그거를 우리가 일부러 너는 여기서 소변 봐야 돼, 너는 여기서만 똥 넣어야 돼, 여기서 밥 먹어야 돼 일부러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찾아주면 그 자리에다가 잠자는 공간이 이렇다 그러면 방석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일 때 지금 이러한 상황일 때 키우면 안 된다 아직 이르다라고 수의사 입장에서 좀 보실 때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버려진 고양이라든가 버려진 개들이 많이 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휴가철에 휴양지, 진짜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대학교의 원룸촌, 아, 그리고 책임하다. 애견 카페라든가 고양이 카페 문 닫고 새벽에 몰래 놓고 가는.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에 반려동물을 입양을 했지만 내가 잠재적으로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학업입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내 정신 상태,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도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는 괜찮은데 이 애를 데리고 집에 데리고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을 하게 되면 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때 이제 반대가 심하거나 이러면 버려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취직하거나 취직을 하게 되면 그 애를 데리고서 가야 되는데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인 상황이면. 경우가 있어요. 집주인이 반려동물 절대 금지 막 이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취직으로 인해서 이제 버려지는 경우. 그리고 결혼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나는 좋은데 반려동물만 보면 원치 않을 때. 그 다음에 임신, 육아. 고양이 똥으로 인해서 유산된다는데 어디서 감히 고양이를 키워? 이렇게 하면 고양이 못 키우겠죠. 실제로 이제 톡소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중반 분들, 30대 초반인 분들, 그다음에 결혼을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3년 뒤에 내 상황이 어떻게 처할지,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떨지에 대해서. 반려동물을 이미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추가로 입양을 하고 싶으시대요. 네. 근데 이 합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둘째를 입양하는 이유가 먼저 명확해야 돼요. 이유가 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면 둘째, 셋째가 이제 들어오는 건데 합사를 할 때는 먼저 키우고 있던 첫째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다 반으로 나눠야 돼요. 공간을. 밥그릇도 공간을 둘로 나눠야 되고 네네. 물그릇도 둘로 나눠야 되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 캣타워 소유를 둘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다라면 서로 싸우진 않아요.
그런데 마리수는 여러 마리인데 공간이라 하나씩만. 그렇게 되면 엄청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 관계가 좋게 하려면 격리를 해야 됩니다. 7일에서 14일 정도인데 어느 저는 정도? 네, 2주 정도가 좋다라고 봐요. 2주 정도 완전히 공간이 분리된 공간에서 격리를 시키고 얘네들이 서로 친숙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의 냄새를 묻힌 네네네. 담요를 서로 교환하는 게 좋아요. 오, 되게 절차가 있네요. 그렇죠. 서로 알아. 교환하면서 그 존재를 이미 아는 거죠. 냄새만으로. 어. 그리고 그 냄새가 날 때 좋은 기억. 아. 그때 간식을 주게 되면 이 냄새가 날 때 나면은, 나한테 아. 좋았다 그러면 합사를 나중에 했었을 때 그 냄새는 항상 좋은 기억이 있다라면 발톱을 세운다거나 물거나 하진 않겠죠. 그래서 서서히 합사시켜 주는 것을 요즘엔 골든 룰루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기대 수명치가 많이 늘어났어요. 15년이 아니라 이제 20년, 25년까지도 바라보는데 입양을 한다라고 결정을 줬으면 나와 함께 10년 혹은 20년을 같이 할 수 있는가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마음가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토요일에 어. 다음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해주세요.